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먼저 뉴스원입니다. 한국철도 추석 승차권 예매가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코레일은 사흘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한 추석 승차권 예매 결과 전체 좌석 중에 약 4분의 1인 47만 석이 팔렸다고 밝혔는데요.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와 차량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늘어나면서 예매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대면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은 방역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수기 관리 업체의 경우 노동자들에게 방역 지침을 주고 있긴 하지만 방문 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라거나 고객과 맨손으로 접촉하지 말라는 등 기초적인 지침에 그친다는데요. 지난 3월 한 방문 서비스 노동자는 자신이 자가격리 중이던 고객집에 방문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급히 회사에 알렸지만 아무런 후속 조치 없이 스스로 구별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해야 하는 일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함께 개발 중인 혈장 치료제가 다음 달 2차 생산에 들어갑니다. 혈장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치료제의 원료인 혈장 확보가 관건인데 혈장 공여는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환자 한 명에게 투약할 혈장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세 명의 혈장이 필요하지만 확진자 낙인을 꺼리는 탓에 혈장 공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요. 혈장을 공여한 한 완치자는 혈장 공여는 헌혈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굳이 내가 해야 하나라는 생각 대신 혈장을 공유하는 게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된다고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동아일보 살펴봅니다. 해커 단체 랜섬웨어 공격으로 SK하이닉스와 LG전자의 내부 기밀 자료가 대량으로 유출됐습니다. 해킹된 파일 상당수가 고객사 정보 거래 같은 기밀 자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커 단체 메이드 측은 해킹한 파일의 일부를 자신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공개하고 해킹 파일의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와 LG전자 측은 일부 해킹 공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스템 복구 조치를 취했고 보완 대책을 마련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 6만 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 기획을 공개하면서 수도권 전세난이 한층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인기가 높은 하남 교산지구 인근 지역은 연일 전세 보증금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는데요. 지난해 8월 3억 6천만 원이었던 하남시의 한 아파트 전세는 지난달에만 6억 원이 넘는 값에 거래됐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사전 청약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막차 수요가 인근 지역 전세값을 올릴 수도 있다면서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는 꾸준히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국내 대학에서 원격 수업으로 외국 대학의 학사,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외국 대학과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많지만 일정 기간 동안 외국 대학을 직접 다니지 않고서는 학위를 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교육부가 관련 규제를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학점의 20% 이내로 묶여있는 원격 수업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을 결정하도록 길을 터준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온라인 학위 과정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상대 국가와 규제 완화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